다양한 생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 1호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꼽았고 좀 다소 무리하면서까지 인터넷은행 특례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혔던 주요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얼마 전 열린 인가심사 설명회에 불참했죠. 좀 굵직한 IT 기업들이 앞다퉈 경쟁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요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설명회에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만한 이유가 또 있었겠죠. 자, 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포기한 건지,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어떤 건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미 많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는데요. 현재 영업 중인 은행은 두 곳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물리적인 지점이 없이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은행을 뜻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그리고 7월에 이어서 두 곳에 현재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후발주자인 인터넷 전문 은행은 지난 1월 19일 자정 기준으로 고객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7세 이상, 모임 통장은 만 14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수신 잔고도 크게 늘어서 수신 잔고는 지난 12월에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여신 잔고는 9조 785억 원에 달합니다. 네, 설립 초반에는 정말 굉장한 호응을 보였죠. 그러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더니 최근에 또 모임 통장이 히트를 치면서 또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렇게 두 곳이 운영 중인 가운데 정부가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 설명회를 연 거죠.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3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55개 기업에서 120명이 사전에 참가 신청을 했고 실제 정원 120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앞서서 주요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5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를 했으니까 꽤 선전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여를 좀 했습니까? 네, 우선 금융당국이 밝힌 자료를 보면요. 금융사가 21곳, 핀테크 기업이 13곳, 일반 기업 7곳, 법무법인 5곳 설명회에 사전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비금융지주 3개사, 회계법인과 시민단체도 각각 3개사가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설명회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금융당국이 평가 배초표에 대한 부분을 밝혔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인가심사 기준은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만점을 1000점으로 잡고 혁신성에 250점을 배점해 가장 큰 비중을 뒀고요.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 계획, 인력, 영업시설, 전산 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에도 각각 100점을 배정했습니다. 사업 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씩을 배정했고요. 리스크 대응 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총 200점을 설정해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의 역량을 확인하고 나서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설명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업계에서 특히나 기대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업체 3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타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하는데요. 이들 3곳 중 한 곳은 이미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 사업을 하고 있고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인터넷 은행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세 곳의 업체 중에서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기 출범 때도 사실 나섰었죠. 네, 지난 2015년에도 다른 두 곳의 기업과 함께 인터넷 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다가 막판에 포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의 추진 의사를 보인 건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 영역 확장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인터넷 은행 사업 참여가 유력했던 IT 대기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설명회 앞두고 먼저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보였죠. 네, 먼저 모 회사가 설명회 이틀 전 인터넷 전문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유력한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자로 거론되어 왔었지만 미리 선을 그면서 설명회가 열리기 직전에는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 거대 IT 기업은 그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주인이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좀 했었는데,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네, 그 기업 측은요, 시중은행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하고 두 곳의 인터넷 전문 은행도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한국은행업에 추가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재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인 국내 금융시장보다는 해외 금융시장에 집중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미 일본 자회사는 올해 대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할 예정으로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일본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 시장이라고 해서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요.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미 활발하게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열악한 금융 서비스 환경을 돌파할 키워드로 모바일 금융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ICT 업체와 기존 금융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으로서 강점을 통해 금융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 금융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는 이미 레드오션인 기존 금융시장에 굳이 뛰어들기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결제 시스템 등 사업성이 있는 지급 결제 시장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털로 유명한 거대 IT 기업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 진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다른 기업도 있는데요. 그것도 또 포기를 했다고요? 네, 이 해당 업체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터넷 은행 전문은행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인터넷 은행 인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유보하고 내실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가 때 한 번 또 도전을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했었지만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 유력한 도전자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곳의 거대 기업들이 사업 진출을 포기하면서 제3, 제4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열기가 예상만큼은 뜨겁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또 하게 되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할 때 시장 관심이 줄어든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이게 어떤 점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부족한 수익 모델과 과도한 규제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은행과 경쟁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영업 중인 두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각각 508억 원, 159억 원의 손실을 냈고요. 최근 들어 기존의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등 편의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도 많이 선보이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다는 게 문제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 역시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죠. 네,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었고 다른 대출도 이제 막혀 있죠. 거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은행 영업과 관련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 정부가 ICT 업계의 요구를 들어서 은산법 개정을 했잖아요. 이게 은산법이란 게 산업 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법이었는데요. 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안에는 상호 출자 제한 대상 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ICT 부문이 주력이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할 거라 예상을 했던 ICT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법률 개정이었네요. 뭐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정부가 예상했던 그 방향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가 좌초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전략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 됐는데요. 당초 금융당국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비은행 기업의 지분 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법 통과에 집중해 왔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년여간 두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대해서 ICT 업계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셈이 됐습니다. 두 거대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대해 고사한 것 자체가 현 시점의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 전문 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좀 파악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한 곳은 법 개정 전까지 대출 상품의 운영 및 중단을 반복해 왔고 증자 등 중요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죠. 또 수신 상품 기반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상품 구조 한계도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모바일과 비대면 전략 강화에 나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별화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나서면 혁신보다는 출혈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에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됐던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명회는 진행이 됐는데요. 자, 그 이후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볼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3월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서 오는 5월에는 최대 2개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허용해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 아니면 두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당국의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거대 IT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뭐 어찌됐든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은 또 탄생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침체기에 빠진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